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최후의 2강까지 갔던, 결승까지 갔던 한동훈 후보. 여전히 김문수 선대위의 합류 여부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화면을 한번 보고 조금 전에 한동훈 전 대표의 새로운 SNS 글이 올라온 모양입니다. 보수가 쉽지 않은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어려운 시간을 겪을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소감을 밝힐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의 여정은 오늘 여기서 끝나지만 맑은 날도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국민과 당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견디겠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라는 영화 아세요? 맨 마지막에 핵폭발이 일어날 장면에 이 노래가 나오거든요. We will meet again입니다. 여러분 마음 생각하면 그래도 이기지 못한 게 죄송스러운 마음은 있는데 슬프진 않습니다. 앞으로도 가끔 뵐게요. 고맙습니다. 잘 지내세요? 저 영상은 이제 그 경선 이제 최종 결승에서 지고 난 뒤의 라이브 방송이었는데 잠시만요. 한동훈 전 대표가 바로 직전 조금 전에 SNS에 짧고 간명한 글을 올렸어요. 당원 가입. 우리는 당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일 알려지기로는 그 캠프 해단식도 예정이 돼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글쎄요. 생각보다 침묵이 길어질 수도 있고 좀 휴식 시간을 가질 것 같아 보였는데 지난주 토요일 경선에서 진 뒤에 한 3일 만이죠. 한 이틀 만에 주말만 지나고 저렇게 SNS에 당원 가입 동력을 올렸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단 한동훈 전 후보의 지금 회복력이 꽤 빠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저는 이 당원 가입에 대한 입장문과 함께 예. 오늘 또 라이브 방송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한동훈 후보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결국 이제 본인이 이번에 패배한 이유가 사실 한동훈 후보는 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들 이야기를 했죠. 예. 결국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한덕수 후보 어떤 이 등을 업으면서 이제 당선됐지만 본인 일단 패인은 결국 이제 이 당 생활이 짧으면서 뿌리의 어떤 깊은 당원들에 대한 이 지지도 이게 많이 부족했다라는 것들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국민의힘 당원이 한 77만 명 정도가 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부 또 어떤 이 조직력 강화가 제일 중요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당원 가입 운동을 벌이고 있고 특히 한동훈 후보 지지했던 분들 같은 경우도 예전 같으면 좀 이렇게 패배주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오히려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는 그만큼 지금 앞으로의 전국 자체가 굉장히 요동을 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일단 대선의 어떤 승패 이 여부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쭉 이야기했던 지금 단일화 문제를 놓고 지금 소위 당 주류인 친윤들의 저런 어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지금 지적받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대선의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경우에 그리고 지금 다음에 이제 되게 되면 국민의힘이 일단 전당대회를 해야 됩니다.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 등등 여러 가지 앞으로 있을 정치권의 어떤 스케줄이 생각보다는 꽤 빨리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올 것 같다. 그리고 본인이 이번에 확인을 했지만 결국 한 44% 되는 이 당의 어떤 확실한 어떤 지지도 즉 이게 이제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났다고 이제 본인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원 가입 운동, 배가 운동 뭐 이걸 지금 전폭적으로 벌여서 결국은 당의 어떤 확실한 어떤 주류로서 서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일단 이번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지만 당권 도전을 대선 직후에 만약에 하겠다, 패하면 뭐 이런 얘기인 겁니까? 그건 아마 상황이 좀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 달려 있고 예. 소위 지금 현재 어떤 이 단일화 국면을 주도했던 친윤들이 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 당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을 것이고 만약 이제 한동훈 후보가 또 조기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또 친윤들이 또 더 세게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정황들을 고려해서 일단 기본적인 어떤 힘부터 키우자 아마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생각은 공동 선대위원장직 제안했지만 일단 즉답은 하지 않았고 생각할 시간은 달라. 한덕수 전 총리의 메시지에 연락은 취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계엄을 혹은 탄핵을 계엄과 탄핵에 대해 생각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선거를 도와줄 수 있냐 이런 고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안철수 의원이 이른바 김문수 선대위에 합류하자마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무위원을 지낸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제는 국민 앞에서 계엄과 탄핵에 대해 사과하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안철수 후보님하고도 앞으로 더 말씀해서 적절한 시점에서 적절하게 우리 같이 의견을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강성필 부위원장님 어찌 됐건 뭐 누군가는 차이가 많이 난다. 아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선전했다라는 평가들이 엇갈리지만 43%가 넘는 사람들이 일단 그러면 탄핵에 찬성한 입장 아니냐. 근데 김문수 후보로서도 뭐 밖에 한덕수 전 총리도 좋습니다. 이런 집도기부터 잡아야 그래야 뭔가 대선 주자로서 두 발을 똑바로 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일 이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여론을 보면 단 한 차례도 비상계엄이 잘 됐다가 잘못됐다보다 이게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또 탄핵돼야 된다가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보다 진 적이 없어요. 여론조사상. 그렇기 때문에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기 전까지는 후보가 되기 위해서 뭐 단일화도 하겠다 혹은 뭐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주장을 펼칠 수가 있지만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 이상은 중도층을 껴안아야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건 당연한 상식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아주 늦었지만 그 탄핵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입장을 밝히고 또 사과도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래야지 한동훈 후보의 지지도 이끌어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본인이 말하는 이준석 후보와의 탄핵의 강을 넘어서 단일화도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지 지금까지의 입장을 고수를 한다면 확장성이 전혀 없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그 한덕수 전 총리의 단일화 파열음이 시작부터 거센 얘기 홍준표, 한동훈 두 사람의 경선 대권 주자들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